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올립니다. 제 뒤에 있는 차량은 오늘의 주인공은 올란도고요. 연료는 LP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며칠 전에 견인을 해서 지금 입찰을 했고요. 원인을 지금 찾아놓은 상태에서 영상을 좀 올려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은 다름이 아니고 제가 여러 포털 사이트를 보니까 이런 영상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요즘 보시면 이 차주분들이 보면 각자 자기 카페나 어떤 모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거기에 좀 도움을 드릴까 해서 좀 영상을 올려보는데 이 차량들이 문제가 겨울만 되면 좀 시동이 지연되고 시동이 되고 나서도 계속 엔진이 부조가 있고 떨림이 있고 그래서 오진이 굉장히 높아요. 오진율이. 왜 오진이 높냐면 자동차라는 거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원인이 잡았다 해서 그 원인이 해결됐다 해도 그 원인을 제공하는 또 다른 문제점을 또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선 급하니까 일단 원인을 제거해버리고 그냥 타는 거죠 우선. 그럼 오늘 이 차량은 지금 시동이 지연이 되고 시동이 안 되는 원인은 뭐였냐? 쉽게 해서 연료 관련 문제였어요. 그럼 연료 관련 문제를 첫 번째 봤을 때, 자, 연료를 우리가 주입을 하면 그 주입한 연료가 어디에 있죠? 맞습니다. 연료 탱크에 저장돼 있죠. 그 저장된 연료를 우리가 언제 쓰냐면 시동하는 순간 연료가 올라와서 사용하고 스탠바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연료가 문제없이 엔진까지 공급이 된다면 시동이 문제없이 되겠죠. 시스템이 정상이라면. 그런데 시스템이 정상이라도 시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냐면, 자, 연료 탱크에서 연료 라인을 타고 들어올 때는 각 신호가 주어져야 그 명령어에 의해서 제어가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는 제어 장치가 있는데 그 제어 장치가 우리가 얘기하는 컴퓨터, 자동차 컴퓨터의 제어 장치가 프로그래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스타트를 하고 키를 넣었을 때 전기가 정상적으로 들어가느냐 첫 번째 봐야 되고, 그럼 전기가 정상적으로 각 필요한 부분에, 쉽게 얘기해서 연료 차단 밸브, 컵 밸브, 연료 정상적으로 공급을 되게 일을 하느냐, 요걸 두 번째 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자, 그럼 그것도 다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는 뭘 봐야 되냐, 끝단 최전방에 있는 기화되는 기화장치를 먼저 봐야 돼요. 얘네는 가열 방식입니다. 그 옛날 방식은 솔밸브가 기상, 액상이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이 LPI 방식들은, 즉 LPI라는 건 뭐냐면 연료 내장에 펌프가 장착되어 있어서 그 펌프가 강압으로 압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솔린 차하고 동등한 성능을 시스템과 성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체로 연료를 분사해야 되는데 액체로 들어가다 보니까 감압 밸브가 필요한 거예요. 그 감압 밸브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베이퍼라이저예요. 쉽게 얘기해서 기화기예요. 기화기. 그 기화기가 감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압시킨 액체 연료를 기화를 시키는 거죠. 근데 그 기화시키는 게 날씨가 차가우면 어떻게 되냐, 영하의 날씨로 떨어지면 감압이 잘 안 돼요. 쉽게 해서 기화에서 무화 상태로 넘어갈 때 정량의 연료를 갖고 따뜻하게 가열이 된 상태의 연료가 인젝션이 돼야 되는데 아이싱 팁, 얼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차갑게, 그러니까 여느 순간에 찍 하고 열리면서 얼어요. 왜냐면 가스는 마이너스 48도의 온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차가운 몸이 급속하게 유로를 통하면 어떻게 돼요? 얼겠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게 물을 틀어놨을 때 차가운 쪽에다가 물을 틀면 어떻게 해요? 공기하고 만나면서 얼겠죠. 이 친구들은 어때요? 밤새 차갑겠죠.
엔진 내부에 그리고 엔진 외부에 차가운 공기를 안고 하룻밤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료도 차갑지. 그러니까 가열이 필요한 거죠. 그래 가열 장치가 고장난다를 확인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확인하냐? 그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드라이기 있잖아요. 드라이기 집에. 드라이기를 요즘 주차장 다에다 주차해 놓으시죠. 노상 주차는 빼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주차장이 있으시면 주차장에 롤을 빼가지고 저처럼 히팅건 여기 히팅건거든요. 히팅건 이 히팅건을 기화기 자체에다가 이렇게 대놓고 한 10분 정도 기다리시면 히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히팅을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기화기에다가. 그랬을 때 만져보면 돼요. 기화기를 살짝 만져보면 기화기가 좀 따뜻합니다. 많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10분에서 많게는 15분. 담배 한 대 피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시죠? 그러면 그 시간에 에어리 됩니다. 그랬을 때 시동을 걸었다. 시동이 잘 되고 시동이 되더라도 좀 불안하게 되지만 시동은 된다. 이러면은 100% 기화기 문제입니다. 이 차량의 특성이 그래요. 특성이.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이제 원인이 나왔잖아요. 그럼 원인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화면을 돌려놓고 그럼 어떻게 기화기를 교환하는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한번 볼까요? 네, 잠깐만요. 제가 기화기를 지금 클램프를 뺐고요. 위에 잭을 제거해놨습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잭을 빼놨습니다. 그리고 볼트는 위에 13mm 볼트가 대각선으로 있습니다. 시계 방향 6시 5분 방향 7시 5분 방향 그리고 7시 그 방향으로 볼트가 13mm 볼트가 위아래로 체결이 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 좌측에 보면 연료 공급 장치가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 아래쪽으로 보이시는 쪽으로 동파이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저거는 19mm거든요. 저 19mm를 풀면 돼요. 그런 다음에 저는 다른 거 손 안 댔습니다. 호스도 그냥 놔두고 그냥 보통 내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보통 보시면 클램프를 뽑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클램프 빼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여기 체결된 클램프 타이어 케이블 타이 요거 빼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만 지금 제껴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 기화기를 지금 빼낼 거예요. 지금 저는 한 개 뭐 있냐면 볼트 2개 위아래 7시 방향 풀르고 클램프 풀르고 잭 하나 풀르고 그 다음에 밑에 연료 공급 라인 19mm 이렇게 풀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탈거해서 올릴 거예요. 이게 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제가 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20분 정도. 오늘 날씨가 굉장히 또 추워요. 추운 날씨인데도 그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한번 또 탈거하는 걸 영상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 좌측으로 이렇게 해서 제껴서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클램프를 빼시면 돼요. 여기서 아래에서 풀르거나 앞쪽에서 풀르거나 하면 상당히 이게 아주 그냥 불편합니다. 아주.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할 것도 없어요. 볼트 2개 풀르고 안쪽에 있는 가스 호스, 메인 호스 풀르고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일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빼내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무로스도 지금 안 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고장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PTC 문제라 여기서 그냥 분해를 해가지고 PTC만 교환할 거거든요.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굳이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냥 바로 작업을 할 겁니다. 요 차량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두 번째 요걸 빼고 두 번째 요걸 이렇게 제끼면 이렇게 가운데 중앙에 이렇게 PTC가 타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렇게 타는 이유는 뭐 다른 건 아니에요. 오래 사용하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나이타돌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이타돌. 이게 불을 붙일 때 가열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불을 스파크를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에어를 하고 가열을 시키는 거죠. 전기를 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수명이 있어요. 수명이.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팁이에요. 이건 저의 팁인데 이 차들이 여름이고 겨울이고 계속 에어를 시켜요. 키를 넣으면. 그러면 제가 지금 요게 지금 퓨즈인데 이 퓨즈가 뭐냐면 얘를 가열시키는 퓨즈예요. 전기장치는 항상 전류가 들어갑니다.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퓨즈가 지금 4개다 3개다 나간 거예요. 이쪽에 퓨즈 박스에 확인해 보면. 그래서 여름에는 여기 보시면 3개의 배선이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요 퓨즈를 여름에는 요 퓨즈를 여기 있는 퓨즈를 빼놓는 게 좋아요. 빼놓는 거. 탈거를 해 놓으셔야 이게 오래 갈 수 있어요. 이게 겨울에만 꽂는 거죠. 퓨즈를 겨울에만 꽂아 놓으시고 여름에는 탈거해도 아무리 시동하고는 문제가 없어요. 여름에는.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 휴지를 잠깐 꽂으셔도 상관없는데 제 경험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PTC라는 요게 가열기예요. 지금 내가 여기 난로를 옆에 있는데 얘도 PTC 방식이거든요. 얘 한 3kW잖아요. 여기 보면 3kW. 그러니까 얘도 보면 전기가 정상으로 에어리 돼서 릴레이에서 들어간 상태에서 가열을 하기 때문에 이 PTC가 수명이 아주 짧아집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아무래도 피로도가 많이 쌓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타는 거예요. 타면서 휴즈도 단선이 되는 거죠. 때문에 제가 이 팁을 드리는 건 그거예요. 배선을 PTC를 오래 쓰시려면 퓨즈를 탈거를 해놔라. 이 퓨즈를 여름에는 탈거를 해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PTC를 교환했다면 바로 통전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통전 테스트를 해서 통전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이상 없다 그러면은 이제 가열이 잘 되는지 확인해야겠죠. 기화기를 제가 PTC 교환하고 조립을 해놨습니다. 제가 요 기화기를 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조립을 했거든요. 간편하고 빠르고 또 일도 수월하겠죠. 그리고 제가 이 상태에서 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기화기는 이 앞쪽은 가열 장치고요. 요 중간에 지금 여기는 연료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PTC 그 다음에는 연료가 들어가는 계단층이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 지금 장갑이 좀 뭐가 축축하게 졌잖아요. 여기는 수로예요. 수로.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이게 히터 라인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냉각수는 엔진의 온도를 올려서 냉각되는 거를 따뜻하게 엔진의 온도를 올린 상태에서 물을 데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PTC는 무슨 역할을 하냐? 엔진이 에어되기 전에 가열을 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전기를 집어넣어서 PTC에 가열을 시킨 다음에 이 연료 라인에 키를 넣으면 가스가 스탠바이에서 토출이 되면 그 토출된 연료를 그만큼 가열을 시켜서 엔진이 계기판에 있는 가속, 대기, 엑셀레이터라는 그 불이 점등이 된 상태에서 한 15초 정도에서 20초를 가열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가열된 에너지를 가지고 엔진을 데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랬을 때 지금 PTC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엔진을 끄고 또 켰을 때 또 그걸 반복하는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쪽에 있는 지금 휴즈를 제가 새로 갈아 꼈는데 이 휴즈가 이제 쇼트가 나거나 선로에 문제가 생기면 단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량들은 이게 보시면 유로가 하나예요. 이렇게 보시면 한쪽에 연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쪽에도 보면 하나의 유로가, 보통 과거의 차들은 두 개의 유로가 있거든요. 근데 쟤는 보면 유로가 지금 하나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액상으로만 지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기화기는 기화시키는 장치입니다. 기화시키는 장치. 그래서 시동을 걸면 이쪽에도 토출이 돼서 인젝션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숨어 있죠, 인젝터가. 이렇게 파이프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젝터가 한 엔진 하나에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내가 살짝 지금 냉각수가 지금 흘러나왔죠. 이 부분은 또 에어가 차서 순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이 좀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모두 탈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작업을 하는 거고요. 자, 장착을 마저 보겠습니다. 자, 기화기를 장착을 했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가열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열화상 카메라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온도는 지금 10도에서 최고 높은 점이 16까지도 올라가고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게 좀 가까이 돼야 되는데, 지금 평균값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우측에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돼요. 13도, 12도, 이렇게 14도, 16도, 17도, 18도 쭉 올라가고 있죠. 네, 이렇게 되면 지금 정상으로 에어는 잘 되고 있다라고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종들은 PTC가 즉 가열시키는 가열판이 좀 많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환하는 방법, 그리고 왜 PTC가 고장이 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제가 공감을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자동차에 관련된 정보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날씨가 좀 근데 체감 온도가 한 20도 정도 되고요. 지금 제가 온도계를 보니까 13도, 10도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10도에서 좀 낮에는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요때쯤 되면 잘 타던 차들이 시동성에 관련된 게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보탤 게 있어요. 자동차가 시동이 안 된다, 시동이 되고 꺼진다, 아니면 시동이 돼서도 구조를 한다, 이런 문제는 제가 사실은 상담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너무 힘든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예를 들어서요, 전화를 병원에 해. 내가 어디가 아파, 어제 저녁에 너무 잠을 못 잤어, 고통, 이 두통 때문에. 근데 이 두통에서 오는 문제가, 이 두통으로 인한 문제가 한 가지일까요? 저는 몇 가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시동이 안 된다 그러면 방금 제가 차 수리했던 기화기에 대한 어떤 PTC 문제나 가열 문제나 아니면 연료 계통 문제나, 근데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제가 추적 조사를 해서 크로스 체크도 해보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런데 자동차가 시동이 안 되는 부분, 이 문제 말고도 또 있어요. 전기적인 문제, 또 하나 기계적인 문제, 또 하나 스타트, 전자적인 문제. 그러니까 스타트가 안 되는지, 시동이 안 되는지, 시동이 안 되는 문제는 또 몇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바로 달라고 하면 제가 솔직하게 몰라서 못 줘요. 정확하게 어떤 건지. 근데 전화 주시면 토토자동차 사장은 전문가니까 다 알 거야. 저뿐만 아니고 아마 다른 메케닉 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어떤 기술자들든 기능사분들도
자기가 경험이 많이 있다 해도 지금 실차, 이 차가 문제가 있는 차가 정말 뭐가 문제인지는 전화 상담으로는 사실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동차는 사람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일단은 초진이 중요합니다. 초진. 처음 검사, 진단을 잘 해야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그걸 찾아내서 수리를 할 수 있고, 수리도 또 잘 되고, 또 차후에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유능한 정비사나 기술자는 차후에 될 수 있는 문제까지도 파악을 해서 예측 정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들은 제 유튜버를 제 고객님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조금 신경을 써서 들으시면 저놈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를 좀 이렇게 피드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차의 증상은 직접 방문하셔서 진단을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또 진단하는 과정도 사실은 시간이 좀 걸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